안녕하세요. 비얼리스트 김사라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서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에 엑썸 연습하실 때 메트로놈 비중은 얼마나 차지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 질문 자체에다가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메트로놈 그리고 리듬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선생님 프리드만 바이글레께서 선물해 주신 메트로놈이에요. 제 선생님은 메트로놈에 거의 집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것이 좀 약간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요. 국산이에요. Made in Korea. 독일의 그런 악기 부품이나 이런 거 사는 파가니노 데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에 이게 본인께서 해보신 메트로놈 중에 볼륨이 제일 크다. 그래서 이거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국산인 거예요. 국산이 최고입니다. 어쨌거나 볼륨이 굉장히 큰 친구예요. 그래서 실내악 6명이서 찰콥스키 섹스텟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한번 해볼까요? 귀가 아파요. 메트로놈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독일의 제 바이올린 선생님 미샤엘 포클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메트로놈은 너를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존재다. 멋지지 않나요? 메트로놈은 내가 좀 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느 쪽인지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속도 제한처럼 80km 이상으로 빠르게 갈 수는 없지만 최소 50km, 시속 50km, 80km 사이, 그 사이는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트로놈 숫자를 정하거나 할 때는 내가 그 음악 안에서 이 정도가 좋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정하는 거죠. 자, 메트로놈을 어떻게 쓰느냐? 메트로놈으로 내 그 풀스, 그러니까 내 음악의 맥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망해요. 왜냐면 만들 수가 없어요. 메트로놈을 아무리 몇 시간을 틀어놓고 연주를 해도 내 안에 음악의 흐름과 음악의 맥박이 없으면은 메트로놈은 무용지물이에요. 메트로놈은 내가 80km를 넘었네? 이 정도만 알려주는 존재란 말이죠. 어느 정도 내가 엑셀을 밟느냐, 이거는 제가 컨트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의 그 박을 찾는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타케티나 타케티나 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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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케나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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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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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케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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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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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케나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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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라 타케티나 가말라 타키티나 가말라 타키티나 가말라 타케티나 가말라 타키타키 가말라 타키타키 가말라 타키타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연습들의 전제 조건은 내가 하는 이 곡의 이 부분의 템포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습이 가능해요. 왜 이렇게까지 연습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대에 서면은 맥박이 빨라집니다. 내가 집에서 혹은 연습실에서 연습한 것과 아주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사실 무대에서 안 떠는 편인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어요. 호흡이 가빠지면 빨라지기가 쉬워요. 혹은 뭔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몸이 기억을 하면 그게 좀 달라져요, 상황이. 이렇게 엇박을 연습하고 막 몸을 단련시키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상황들을 위함입니다.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내가 잘하게 된다면 무대에서도 덜 흔들릴 가능성이 많죠. 곡의 템포를 정하는 것은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을게요. 단지 저는 곡을 처음 접할 때 이 테마가 어땠으면 좋겠다, 혹은 이 곡이 어떤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당연히 작곡가가 주는 것들이 있죠. 걷듯이, 아니면 경쾌하게, 즐겁게, 화나듯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작곡가가 준 인포메이션과 나의 필링, 그거를 합쳐서 메트로놈 템포를 정합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내가 정해놓은 이 템포로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리듬이 복잡한 곡들을 할 때는 당연히 메트로놈의 존재가 예를 들면 8분의 5박자, 8분의 7박자 이런 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저는 지휘를 합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곡 한 것 중에 어려운 곡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 가장 충격이었던 곡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었어요. 오케스트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필 그 곡을 하게 됐는데 8분의 7, 8분의 5 이게 저는 이런 곡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발 틀리지 말아라 이러고 했는데 틀렸던 기억이.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터득을 했어요. 8분의 5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타케나 티나 이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눔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타키 가말라처럼 나눠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말라 타키 이러면은 가말라 타키, 그러니까 8분의 3과 8분의 2를 합친 거죠. 그래서 8분의 5가 된 거죠. 가말라 타키 가말라 타키 가말라 타키 가말라 타키 가말라 타키 가말라 타키, 타케나 티나 타케나 티나 타케나 티나 타케나 티나, 가말라 타키 가말라 타키 가말라 타키, 타키 가말라 타키 가말라 타키 가말라 타키 가말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크레가 정말 대표적인 예예요. 제가 가장 멘붕이 왔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한지 오래됐어요. 2013년에 했으니까 2, 3 8분의 9인데 따가 아니라 따예요. 이거를 천천히 내가 지휘를 하면서 마디를 스코어에 나온 것처럼 아니면 지휘자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이게 저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기를 처음부터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제가 어떤 식으로 리듬을 다루는지 설명을 해봤어요.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뭔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